나는 왜 혼자 살게 되었나?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있으니 괜찮으시겠어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외로우시죠? 요즘은 혼자 살아도 다들 잘 지내요. 하지만 혼자가 된다는 건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하루하루 쌓이는 먼지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내 곁의 사람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습니다. 여태 전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손 한 번 못 잡고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 날 정신없이 사람들을 보내고 문을 닫았을 때 비로소 집안에 맴도는 그 적막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은 나의 집이 되었고 우리가 쓰던 침대는 내가 앉아있는 침대 한쪽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모두 든든한 건 아닙니다. 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도 오고 명절엔 내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 이번엔 좀 바빠서가 습관처럼 들리기 시작했고 전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문자 한 줄 받으면 다행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다는 거려. 그래도 때론 생각합니다. 내가 길렀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연락이 끊겨도 서로 바빠서 그랬다고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납니다. 어릴 땐 친구가 많았고 마을회관도 시끌벅적했습니다. 같이 반찬 나눠 먹고 산책도 다니고 병원도 같이 가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하나둘 병들고 요양원에 가고 또 떠났습니다. 이제는 전화할 친구도 없습니다. 같이 시장 갈 사람도 없고 그저 골목 어귀에서 지나가는 누군가와 눈 마주치면 괜히 반가운 하루입니다. 혼자가 되면 일상의 의미가 바뀝니다. 혼자가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말입니다.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반찬 맛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오늘 날씨 춥네 한마디 건넬 대상이 없습니다.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하루의 유일한 대화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식사도 대충 해치우게 됩니다. 젓가락 하나만 꺼내고 반찬도 작은 반찬통 하나로 끝냅니다. 사람이 줄면 행동도 줄고 삶의 의욕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 이후 나를 챙기는 법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작은 창은 유튜브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자주 보는 건 노인 이야기 유튜브예요. 어느 80세 할머니가 혼자 시골집에서 살아가는 영상, 도시에서 치매 남편을 돌보는 아내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제 마음과 겹쳐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낸 시간, 내가 버텨온 순간들, 누군가에게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삶은 계속되니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살아있을까? 무엇을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뜰까? 답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살아가는 법을 아직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려. 요즘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합니다. 동네 작은 마트라도 걸어가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봅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일기장을 씁니다. 그리고 가끔 유튜브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을 때 위로가 됩니다. 혼자이지만 고립되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건 단절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 걸기, 다시 움직이기,
다시 웃어보기.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혼자라는 이유로 하루가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위로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혼자서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합니다. 소소한 나의 하루입니다. 혼자가 된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듯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엔 알람을 맞추지 않고 햇살에 눈을 뜨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라디오를 켭니다. 이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허전합니다. 시장 가는 걸 놀이처럼 여깁니다. 어느 가게가 오늘 상추를 싸게 팔까? 가격 비교하며 걷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건 너무 비싸네 말도 걸어봅니다. 집에 와서 반찬을 두세 가지 만들어 소분합니다. 요리를 많이 하진 않지만 김치 부침개 하나라도 정성껏 구워 내가 나를 위해 차린 밥상을 만듭니다. 나만의 작은 취미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디지털 드로잉 영상을 보며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잘하진 못해도 한 장 완성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복지관에서 시 낭송 모임에 등록했어요. 목소리를 내어 시를 읽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가끔 그 시를 읊조립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기쁨 하나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혼자가 아닌 스스로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저는 혼자라는 말 대신 스스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잘 살아내고 있다는 걸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나와 비슷한 누군가에게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